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인데, 혁명과 항일, 의병, 그럼 혹시 항일, 의병,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을미, 을사, 정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항일 의병은 이 동학 의병들이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운 그런 의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 선생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혁명만 놓고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이 당시 국제 정세나 이런 걸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이 동학 농민 전쟁이라는 말을 저는 역사학자로 자꾸 쓰고 싶어요. 그래서 당시 1894년에 일본과 청나라, 또 우리하고 일본, 그런 동아시아 3국 간의 치열한 세력 쟁패전이 한반도에서 전개되었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국제 정세를 보고 동학 농민 전쟁을 이해할 때 이 전쟁의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 동학 의병을 이 어떤 항일운동, 독립운동 기점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 전쟁, 그러면 동학과 농민 전쟁. 동학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어떤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동학은 그 종교를 넘어서 어떤 대동세상, 평등, 즉 주권 재민. 그래서 유난히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 동학에서 내세웠던 이런 어떤 대동세상, 대동정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도 그런 신문의 칼럼도 여러 번 내세웠지만은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동학농민 전쟁 혁명은 1차와 2차가 많이 나눠지는데,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주로 1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또 교과서의 지도도 대부분 1차고,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남도 의병박물관이 나중에 곧 지금 문을 열고 지금 마지막 준비 작업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임진 의병과 한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 을사, 정미, 그렇게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동학에서부터 이 한말 의병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50년간은 긴 우리 독립운동이 연결된 거 아니냐. 또 저희들도, 우리 박용규 박사님도 저도 이제 그것이 이론적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운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연결 공간 복도에 있다만 지금 이렇게 한 6m짜리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도표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저한테 그냥 아예 칸막이를 해가지고 방을 지금 만들었다고 저한테. 그래서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림 나올 때까지 계속 지금 수정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조금 서운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한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성해 놓고 지금 신민호 위원장님과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리허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2차 동학농민 전쟁의 주무대는 우리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 정읍의 관계자들도 계시지만 우선 그쪽을 찾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빠져 있고, 또 이 동학과 의병과 관계에서 자꾸 그것을 구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기 유정척서 사상에 젖어 있던 기득권 의병들은, 의병 지도자들은 동학을 인정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 동학의 역사가 정리되다 보니까 의병이 살면 살수록 동학은 죽어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전남 동학은 죽어 있어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역사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제대로 우리 2차 동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 여기서 우리 김명재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런 세미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안의 배상호 선생이나 나주의 오건선, 장흥의 이방원, 방금 우리 김민재 선생님이 발표해 줬던 김인배 대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전봉준
그 장군 이상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훌륭한 이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지역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쟁쟁한 교과서에 넣어도 충분히 그 전혀 뭐랄까 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통학 그러면은 1차 통학 전봉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좀 더 정리되고 교과서까지 실어 들어가야 됩니다. 금정 교과서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 도서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좀 들어갈 때 제대로 좀 그 올바르게 평가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통학의병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쓰는데 당시 통학 농민군들 스스로 의병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나는 의병이다, 우리는 의병이다, 우리는 통학의병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통학의병들의 어떤 2차 전쟁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99%가 일본군하고 싸운 거예요. 일본군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것이 항일 독립전쟁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한 순간 주권을 뺏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처절한 항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그 집에 뭐 양반이고 뭐 이거 그런 신분이고 필요 없었어요.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거기에 근데 자꾸 우리가 대원군 역할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자꾸 저는 이런 것은 이 우리 통학 농민군들, 통학 의병들의 빛나는 어떤 그 항쟁의 정신을 좀 훼손시키려는 헷갈리게 하는 그런 좀 어떤 불편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학의병들의 일본과 어떤 독립전쟁이 한말의병전쟁으로 특히 1907년의 정미의병전쟁으로 개성되었고 3.1운동 이렇게 이어졌다. 지금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 전남 지역의 3.1운동을 보면은 전국 평균보다 좀 적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동학에서 폐가 컸고 그 다음에 정미의병에서 그 한말의병에서 폐가 컸기 때문에 운동 후 동력이 상실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동학이 센 곳에서 한말의병이 셌고 거기서 또 3.1운동이 셌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라면은 충분히 피해가 회복되고 좀 속된 말로 피를 맛본 사람은 피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영광 같은 경우도 동학이 셌거든요. 영광에도 의병이 셌고 그 다음에 3.1운동도 세요. 우리 순천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3.1운동 세거든요. 나간이라든가 벌교라든가. 그래서 그 동학 때문에 피해가 컸고 한말의병 때문에 피해가 커서 그 3.1운동이 뭐 미약하다. 근데 제가 이제 3.1운동을 공부하고 자료 찾다 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못 찾고 안 찾아서 없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군이 의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는 숨기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지역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본군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 지역 것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을 제가 몇 개 찾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학자들도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반외세, 뭐 척외, 뭐 반외세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2차 때부터 자꾸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1차 봉기 이전부터 이미 이 반외세, 또 외세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다. 그것이 그 이 동학 교도들의 그런 어떤 그 여러 그 행사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은 왜 그 외도 있지만은 그 외국 당시 보면은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청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있었어요. 무장 기포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포구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인 농민군들이 봉기했던 백산대 때 반봉건 반외세 안으로는 탐하간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머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본 구호잖아요. 이런 구호 속에서도 이미 그 어떤 그 횡포한 강적은 뭘 말하냐? 외세. 그러니까 외세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1차 때부터 이미 있었다. 그래가지고 1차 때 봉기한 이 통학 농민군들이
황룡촌 전투, 전주성 점령, 그리고 이제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고, 그리고 바로 그 이틀 뒤에 일본군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출병하고, 이렇게 한반도가 전장터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서로 위기감을 느낀 동학농민군과 정부가 패전 계획에 합의를 하고 자진 해산하고, 그러나 일본군이 6월 21일 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다시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니까 우리 천봉준 장군 등 지도부들이, 또 우리 방금 말씀드린 김인배라든가 이 지역의 동학 지도자들이 아주 같은 아주 엄청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시 그 세력을 키워야 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때 여기 보면은 그 2차 봉기 이야기 나오죠. 왜 2차 다시 일어났냐. 그렇게 여기 전봉준 공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초는 그 신문 기록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들 군대를 몰고 우리 도성에 들어와서 이 밤에 왕궁에 쳐들어와서 이제 이래서 우리가 그 일어난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경복궁 침범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힘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그 저기 밑에 보면은 접전하여 싸워서 너희들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가로 1번 쳐놨는데 의려를 규합하여, 의려란 말은 의병이란 뜻입니다. 의병. 저기서 우리가 의병이란 말을 전봉준 스스로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 너희들과 무력 투쟁을 해서 너희들을 쫓아내고자 다시 봉기한 것이다. 그래서 2차 봉기 의도가 어디에 있다? 일본을 쫓아내려고. 왜? 너희들이 우리 주권을 침범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또 다른 그 공초에도 보면은 그 의료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일신이라는 일기가 있는데요. 그 가로 2번 동학의병 나와 있는데, 일신이라는 일기책에 보면은 아까 도월 선생이 처음에 그 이야기 나왔는데, 그냥 쪼놈 돈 있으면 뺏어먹으려고 하면 무엇으로 공격, 지금 우리가 뭐 빨갱이를 공격을 했기, 쪼놈 새끼 저 동비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뺏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동학의병을 잔당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기록에도 보면 무슨 말이 나오고 있다? 동학의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동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그러면 삼내에 소위 의병으로 모인 자는 몇 명이 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의병. 4,000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병이란 말을 당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런 사용하는 예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병이란 말. 나중에 쓰는 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의병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병, 초모, 이렇게 군대를 모집할 때 자원한 자 뭐였느냐, 강제로 몰아냈느냐. 그러니까 4,000명 다 자원한 자예요. 의병이란 뭐냐? 의병이란 제가 여기 적어놨죠. 박은식 선생이 의병은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군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의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재봉기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의병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의병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뭐 이걸 의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5분 남았습니다. 네, 이 거사를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불충무도다 했어요. 충을 걸어놓은 거예요. 왜? 당시 국가 왕궁 공격, 국가 공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통화 농민 전쟁에 보면은 임진의병의 후예들이 많이 참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진의병의 후예들이 볼 때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을 무엇으로? 이것은 바로 왕조 어떤 위기로 본 거죠. 그래서 덤벼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2차 전쟁이 날 때 각 지역에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그 주요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세력권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우리 전남 곳곳에서 일본군과 우리 그 동학의병들과 싸운 그 전투 일지를 그냥 개략적으로 찾아놨는데, 실은 한번 제대로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개략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전남 곳곳이
저 마지막 흥양은 공을 말합니다. 전남 곳곳에서 일본군하고 통학 의병들하고 싸운 거예요. 곳곳에서 일본군하고 싸웠잖아요. 이것은 당시 일본군 그 토벌부대, 일본군이 그 남도에서 동학이 엄청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비 병력 갖고는 안 되니까 일본에서 지금 같으면 특전사령부 병력을 일본에서 이렇게 증파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그 또는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들과 하나의 그 토벌군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 마지막에 보면은 해군 함정까지 동원되고 해병대까지 동원되고 있어요. 아까 그 김영재 선생이 이야기한 덕양 전투에서를 보면요, 한포 사격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아까 김영재 선생님 이야기한 지금 우리 영호도해소가 지금 섬진강을 건너서 서부 경남 쪽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9월 1일 날 영호도해소가 그 통학의병들이 섬진 나루터를 도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2차 통학농민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들이 왜 서울로 안 가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 동쪽으로, 부산 쪽으로. 바로 부산에 있는 일본 수비대를 좀 몰아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데 이 자료 보면은 당시 그 우리 동학군들이 섬진강 넘어설 때 상당히 그 하동에 있는 관군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황현 선생은 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관군들은 기가 죽어 있고 동학은 기가 살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록에 보면은 하동부사 이체에는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말 나오는데 위에 그 자료하고 밑에 자료가 서로 모순되거든요. 같은 책 안에. 그래서 그 황현 선생은 기본적으로 그 동학을 좀 인정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료 비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 위에 것을 보면은 일본 공사관의 보고인데 지금 이 동학군들이 지금 섬진강을 넘어서 넘어오는데 이놈들이 우리 일본을 지금 타겟으로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영호도에서 군대가 어디로 지금 섬진강을 넘어선 것은 일본 수비대를 지금 쳐들어 보고 오고 있다는 것하고 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도 이 수비대를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후비보병 지금 같으면은 이 특전부대를 그 수비대를 바꿔가지고 그 특전부대가 이제 영호도에서랑 싸우려고 진주 쪽으로 출동한 것이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곳곳에서 우리 영호도에서하고 일본군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일본군이 영호도에서랑 싸우지만 지쳐가지고 좀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부산으로 회군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1분만 더 쓸게요. 자, 이것은 그 자료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까 덕양 전투도 설명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나주에서도 지금 이 관군과 나주에 있는 수성군과 광주에서 동학군, 그 다음에 한평 무안 쪽에서 동학군이 나주성을 공격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무안 동학군도 했고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온 일본군 토벌부대가 지금 나주 쪽으로 집결해서 증파되면서 동학농민군 소탕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석대들 전투입니다. 장흥. 지금 이게 이제 유명한 석대들 전투 보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계속 죽어도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저는 보성 공을 주목합니다. 공에는 아까 나왔지만은 두 군데의 동학농민군 훈련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동학농민군들이 배출돼서 지금 같은 전방으로 병력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실제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일본군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공을 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에 있는 그 동학농민군 훈련 부대랑 서로 연결되고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 우리 신민호 그 의원님 그 외증조부 오인영 그 훈련대장의 역할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연결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여기 보면은 이 남쪽에서 지금 보성 장흥 이쪽에서
만 일본군하고 싸운 전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일본하고 많이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스스로 의병이라고 자처했는데 이들의 활동을 우리가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평가를 낮게 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